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한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활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퍼런스, 즉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뭐 단축키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렌더 뷰라고 하죠. 렌더러라고도 하고요. 자, 여하튼 작업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 때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품질을 보다 좋게 해주는 그러한 렌더러 설정에 대한 정도는 좀 알고 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방금 설명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렌더러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파일 메뉴 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파일 메뉴 쪽에 보면 프로젝트 세팅이 있습니다. 제너럴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프로젝트 설정 창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전 시간에 우리 프로젝트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비디오 렌더링 앤 플레이백의 렌더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현재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하는 프리뷰 속도, 그리고 편집하는 속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렌더링, 즉 파일로 만드는 그런 속도에 대한 품질은 지금 렌더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방식과 그리고 GPU 엑셀러레이션 쿠다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렌더러, 즉 렌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GPU 방식, 자, 위쪽에 있는 GPU 방식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뭐 GPU 방식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여기 플레이백 소프트웨어 요 방식, 요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메뉴가 지금 활성화 된다는 것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컴퓨터에서는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GPU가 지원이 되는, 즉 푸다가 지원이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의 렌더러를 GPU 엑셀러레이션 쿠다를 선택을 해놓고 편집 작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의 GPU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GPU 방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래픽카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포스 계열과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 가능한 그러한 그래픽카드 제품군을 사용을 하시는 분은 자, 별도로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그 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프리미어가 설치되어 있는 C의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현재 저는 CC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해당 버전 그 폴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 CS5나 CS6 버전에는 뭐 지금 CC 버전과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의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쿠다 서포트 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파일인데요. 더블 클릭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당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현재 지포스 계열의 GT, GTX 그리고 쿼드로 CX부터 FX 그리고 자, 아래쪽에 쿼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테슬라인가요? 예, 요 모델 군이 현재 GPU 즉 쿠다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쿠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편집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서 뭐 지포스 계열, GTX 계열을 사용을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 뭐 쿼드로 CX나 FX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테슬라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만 자, 여기에 목록이 없다면 자,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포스 GTX 760을 사용하는데요. 자, 원래는 이 목록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목록을 새로 입력을 해 줬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이름을 모르신다면 자, 들어가야 되겠죠? 예, 들어가 봅니다.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바탕화면에 컴퓨터라는 자, 그 아이콘이 있죠. 거기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선택하면 지금의 이제 제어판 시스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볼까요? 그러면 장치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열어보면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즉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지포스 GTX 760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이름이 나타나겠죠. 자, 지포스 계열이나 아까 설명해뒀던 거기에 뭐 관련이 있는 그런 제품군을 사용을 한다면 그 제품군의 이름을 자, 아까 자, 여기죠. 자, 여기에 이제 목록에 새롭게 등록을 해 놓는다면 이제 쿠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재실행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만약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저장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메모장을 열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자, 시작 메뉴에 이제 모든 프레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서 이제 메모장 파일이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관리자 권행으로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파일 오픈 열기 해서 앞서 여기 살펴봤던 경로죠. 자, 로컬C의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죠. 해당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이제 쿠다 서포트 카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목록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해 주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재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렌더러에 이렇게 GPU Acceleration CUDA라는 항목이 새롭게 뜨게 됩니다. 자, 만약 이게 뜨지 않는다면 이제 뭐 새로운 목록으로 등록을 했어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GPU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즉 쿠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응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가급적 장착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GPU를 사용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설정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난다면 이제 킵 프리뷰 그리고 딜리트 프리뷰가 있는데요. 자, 프리뷰를 통해서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파일을 지울 거라면 딜리트 아니면 그대로 간직하고자 한다면 뭐 킵 프리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뭐 아무런 사용 프리뷰 파일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나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다면 이제 딜리트 프리뷰를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쿠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다 원활한 편집,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 속도, 대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빨라질 것입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선택을 해봅니다. 자, 위쪽에 키보드 셔컷이라고 있는데요. 단축키 설정이죠. 자,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이러한 이제 작업 툴이죠.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메뉴나 툴바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번거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뉴를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보다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특정 메뉴에 대한 실행을 해줄 수 있게 명령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 우측에 보면은 단축키가 있죠. 자, 그 단축키를 뭐 새로운 단축키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없는 단축키를 새롭게 등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뭐 파일에 뭐 오픈 여기는 있네요. 자, 리버트라는 기능이죠. 자,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원래 상태 최초로 프로젝트를 실행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능이 리버트죠. 자, 리버트에 가령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죠?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에디트 메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단축키 있죠? 리버트로 사용할 단축키를 눌러봅니다. 키 조합을 눌러봅니다. 가령 컨트롤, 알트, 쉬프트, 그 다음에 뭐 R키를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누른 키 조합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리버트에 대한 요 기능은 컨트롤 알트 쉬프트 R 키를 누르면 이제 리버트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 다른 사용이 되고 있는 요 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키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그런 메뉴에 대한 새로운 단축키를 새롭게 등록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롭게 등록한 단축키가 다른 메뉴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겹쳐지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없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렇듯 키보드 셔컷을 통해서 단축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불필요한 단축키는 뭐 클리어를 통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잘 참고를 해서 단축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을 위한 프레퍼런스 제너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죠. 제너럴 일반적인 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워크플로우죠. 예, 작업 과정을 설명한 워크플로우 강좌에서 장면과 장면, 즉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했었죠. 자, 그때 적용이 되는 기본 길이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네요. 30프레임, 즉 1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만큼 적용이 됐다는 것을 이전 강좌에서 알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가령 60프레임으로 해준다면 이제 2초의 길이만큼 적용이 되겠죠. 자, 물론 적용된 그 트랜지션의 시작과 끝점을 조절을 해서 길이는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길이는 이제 처음 적용이 됐을 때 기본 길이를 말하죠.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길이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오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이름이 길어요.
하여튼,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디오의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의 길입니다. 초 단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 자, 스틸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의 기본 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좌죠. 이 임포트에 관한 이제 파일 블록에 대한 그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아래쪽에 타임라인 플레이백 오토 스크롤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타임라인에 클립을 막 적용을 해놓고 클립의 사용이 된 그 범위가 현재 보여지는 타임라인보다 많을 경우에 우리가 재생을 했을 때, 그죠? 쭉 뭐 뒤쪽의 장면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플레이 했을 때에 자, 요 영역이 어떤 상태로 보여질 것인지. 자, 노 스크롤은 처음에 타임 마커가 있는 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플레이는 되지만 처음의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롤은 플레이 되고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그 상태고요. 자, 바뀌는 것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스무스 스크롤도 마찬가지지만, 자, 페이지 스크롤은 자, 여기 범위 있죠. 타임라인의 그 범위만큼 한 번씩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스크롤은 자연스럽게 플레이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마우스 스크롤링이 있는데,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휠이죠. 가운데 버튼 휠을 막 회전을 했을 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는 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죠. 자, 더블 클릭해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옵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자,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뉴 시퀀스 프롬 클립 적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좌우로 회전이 됩니다. 그죠? 좌우로 화면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기서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할 때 좌우로 스크롤 되겠느냐 아니면 위아래로 스크롤 되겠느냐라는 자,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자, 버티컬로 바꿔주면은 이제 위아래로 회전이 됩니다. 위아래. 여기서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5분은 내려가고요. 여기 빈이 있죠? 빈. 자, 빈. 자, 여기 타임 프로젝트 패널이죠.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이제 빈 곳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오프닝 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이제 오픈 윈도우 오픈 창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플레이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해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뭐 렌더 오디오 when rendering 비디오. 자, 렌더링. 저 비디오를 렌더링 할 때 오디오도 렌더링 하겠다. 자, 그러면 뭐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쇼 트리티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제너럴은 여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쪽으로 가봅니다. 자, 어피어런스는 자,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에 이제 밝기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우측으로 할수록 밝아지고요. 좌측으로 할수록 어두워지죠. 자, 집중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좀 어둡게 해서 자, 화면을 좀 눈에 띄게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시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해주는 것도 시력을 위해서는 좀 밝게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디폴트로 사용하면 이제 초기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초기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이 정도의 밝기로 해주고요. 자, 오디오로 가봅니다. 이번에 오디오에 대한 설정이죠. 자, 오디오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5.1 믹스 다운 타입이죠. 자, 5.1 채널을 사용할 때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프론트 올리는 이제 앞쪽에서만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프론트 리어는 앞뒤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프론트 RFE는 앞쪽과 우퍼, 중앙에 있는 우퍼, 쿵쿵 울리는
자, 그 채널만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리어 RFE는 모든 채널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죠.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오디오 트랙. 트랙에 대한 이제 모노 트랙, 스테레오, 뭐 5.1 채널 등등에 대한 트랙에 대한 이제 설정입니다. 뭐 여기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오디오 하드웨어 쪽으로 가봅니다. 자, 오디오 하드웨어 쪽에 보면 이제 오디오에 대한 장치의 설정이죠. 장치에 대한 설정.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가 여기에 이제 나타날 텐데요. 여기 보면 1, 2번 좌우 채널이죠. 현재 스테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좌우 채널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는 됐고요. 자, 여기 됐죠. 자, 여기 ASIO 세팅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 하드웨어 세팅을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 나중에 뭐 레코딩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아웃풋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편집하는 이제 내용 중에서 오디오에 대한 소리를 이제 어느 장치를 통해서 들을 것인지. 자, 스피커로 해놨다면 이제 스피커에 들리게 되겠고요. 자, 인풋은 이제 녹음할 때죠. 소리를 받을 때에 그 장치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겠다는 마이크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이 부분은 나중에 자, 레코딩에 관한 그런 강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계속해서 오토세이브 작업하는 그 중간에 자동으로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칫 깜빡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뭐 컴퓨터가 이제 먹통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렉이 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멈춰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세이브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체크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설정된 간격에 맞춰서 저장이 됩니다. 현재 15분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5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장될 때 프로젝트 파일의 개수 가령 15분 단위로 계속 저장이 되겠죠. 자, 그게 총 20개가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21번째는 첫 번째 저장이 됐던 그 프로젝트 파일과 이제 덮어 씌워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진다면 특정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그 작업 그 과정이죠. 그 작업이 됐던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확인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캡처는 캡처할 때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자, About Capture on Drop Fr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캡처할 때 자칫 유실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유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그 유실된 프레임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리포트 드롭 프레임이 있는데요. 드랍 프레임이 생겼을 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장치가 정지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지금의 이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역시 뭐 캡처할 때 다시 한번 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인데요. 컨트롤 서피스는 이제 프리미어의 작업을 이제 컨트롤 서피스라는 외부 장치를 통해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할 때 이런 컨트롤 서피스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하튼 그런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디바이스 컨트롤은 뭐 이제 여기 뭐 특별히 여기선 그냥
그냥 넘어가죠. 예, 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벨 컬러, 그 다음에 라벨 컬러와 라벨 디폴트. 자, 여기는 이제 뭐 클립이죠. 뭐 이런 클립들을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클립들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색깔을 설정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라벨 컬러에서 지정된 컬러는 이제 라벨 디폴트에서 지정된 컬러는 이제 라벨 컬러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빈과 시퀀스 비디오, 오디오 뭐 등등에 대한 색깔을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디어. 자, 미디어에 대한 이제 캐시 파일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비디오 편집, 프리미어 같은 비디오 편집을 하다 보면 비디오 파일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램이라는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자, 그런데 메모리에 양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이렇게 메모리 양이 적다는 것은 많은 양의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메모리를 이제 하드 디스크를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지금의 세이브 미디어 캐시 요 파일, 자, 요 부분을 체크를 해 주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대신할 그 하드 디스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드 디스크를 통해서 메모리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이 많은 작업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신 사용할 이제 캐시 공간을 이제 좀 여유 있는 그 공간을 사용을 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SSD 카드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RPM 방식의 그러한 하드디스크보다는 SSD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하여튼 미디어 캐시는 그 용도로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로 가봅니다.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설정이죠. 현재 저는 이제 32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프리미어는 6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를 높여주면은 그만큼 현재 열려있는 프리미어에서 메모리를 즉 램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원활한 이제 많은 양의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놓고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이제 적당한 메모리의 사용량을 분배를 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뭐 다른 툴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램을 분배를 해서 이용을 해 주십시오. 자, 물론 프리미어만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좀 충분히 늘려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타이틀러. 지금 타이틀러는 여기 타이틀이죠. 타이틀 메뉴에서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타이틀 창이 열렸을 때, 자, 거기에 사용이 되는 글꼴이죠. 네,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영문 A, 소문자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의 이름도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의 이 샘플 글꼴을 통해서 어떤 글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한글 기역 니은 뭐 형태로 바꿔 놓으면 폰트 글꼴의 이제 기본 형태가 한글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을 보면서 어떤 글꼴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영문이나 한글이나 글꼴의 형태는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할 때에 그 간격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트림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하는 그 강좌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 강좌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트림 패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 트림 환경 설정에 트림이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 트림 편집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트림은 이제 트림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 시간에 대한 편집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작업 환경, 여러분의 작업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뭐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살펴본 요 기능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익혀두는 것이 좋겠고요. 나중에 프리미어에 대해서 실력이 이제 많이 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어드밴스 강좌나 혹은 뭐 헬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